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토요일도 역시 선선하겠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다고 하는데요. 이 기온 변화가 요즘 큰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바야흐로 정말 말 그대로 정치 시즌이죠. 이 선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활발합니다만은 이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청소년 축제죠. 꽃이 피다가 한창 이 준비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다음 달에 영월군에서 문화예술 사업 일환으로 이색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군요. 그 내용도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도내 2030 MZ세대의 돌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판에 뛰어든 강원도 내 2030 세대는 줄잡아서 20여 명 정도로 기존의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이미지와 공약 등을 선보이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원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각 정당 공천을 받아서 본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10일 현재 총 22명이고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경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담뱃불 처리 부주의로 인한 발화로 추정되는 산불로 인해서 이 벌목 작업되었던 임야 0.15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경 철원군 김하읍 청량리 일대에선 60대 남성이 몰던 경운기가 배수로로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6일 지방선거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만 어제 또 웬만한 후보들은 다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이제 4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본격적인 선거는 이제 19일부터고요. 일단 강원도지사 후보 2명 어제 다 등록을 했죠? 네, 맞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강원도 내에서는 총 414명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강원도지사 후보는 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어제 오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강사명 전 도교육청 기획조정관과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 유대균 전 교육부 장학관, 조백송 전 강원교총회장 등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내 18곳의 시장군수 후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40명이고요. 어제 첫날 시장군수 선거 평균 경쟁률은 2.2대 1이었습니다. 강원도의원 후보는 총 85명이고요. 시군의원 후보는 27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도의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6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4명의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등록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은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사전투표 기간은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원주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전 원주시장과 국민의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등 2명이 각각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강원도지사 1명과 강원도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49명, 그리고 기초의원 174명 등 총 243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원주갑 국회의원도 1명을 뽑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김진태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이제 8시 58분에 끝나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1등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후보자들 후보 등록한 후에 이제 메시지도 전달이 되었죠. 어떤 게 네,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가장 빨리 후보 등록을 했었는데요.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그는 예비라는 두 글자를 떼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당 공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라면서 이제 드디어 정식 후보가 됐으니 앞만 보고 제대로 뛰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며 동시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강원도 18개 시군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년과 여성, 어르신,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를 위한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뒤 이광재 후보도 오전 10시쯤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강원도는 제 운명으로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그는 저는 오른발 왼발을 모두 다 잘 쓰는 손흥민 선수처럼 여야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면서 일하고 싶다면서 강원도는 전 국민들의 사랑하는 별 볼 일, 별장, 볼거리, 일거리가 있는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를 여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강릉으로도 자리를 옮겨서 지지세 확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비 후보였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후보들이 이제 되었고요. 두 후보 모두 이제 내일이군요. 내일 원주에서 선거사무소 또 연락사무소 이제 개소식이 있군요. 네, 김 후보는 14일 오후 3시 원주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를 띄우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선대위원장을 맡은 황상무 전 KBS 앵커와 김기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종빈 전 영동지역 총학생회 연합회장 등을 비롯해서 황학수 후원회장 18개 시군의 본부장과 선거연락소장이 참석합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내일 오후 2시 원주 연락사무소에서 강원 성공캠프 개소식을 열게 되는데요.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 송기현, 오상호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참석해서 힘을 싣게 됩니다. 이광재 후보는 권역별로 연락사무소를 활용해서 개소식을 통해서 새 확장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TV 토론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 좀 어떤 기준선이 미비해서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법정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장 무소속 후보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19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18개 시장군수의 선거 법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소속 후보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함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사이에 실시해서 공표했던 여론조사 결과 평균 5% 이상인 후보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에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무소속 후보자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반면에 다른 시군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난 직후에 실시되면서 정당의 공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또 여론조사가 가능한 기간도 짧아졌었습니다. 예. 자, 무소속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아예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는 후보들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TV 토론의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또 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데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합의를 하면은 무소속 후보자들도 법정 토론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정당 후보자들을 거부하게 되면은 무소속 후보자들은 10분간의 연설회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도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만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선관위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들은 총 7명인데요. 이 중에 직전 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근 강릉시장 선거 후보만이 토론회 참여가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춘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광준 후보도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나머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이강우 후보가 계속 선거운동을 했으면은 이 토론에 참여를 했을 텐데 이제 중도 사퇴를 하면서요. 정말 말 그대로 1대1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원주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오늘이 13일이니까 열흘 뒤군요. 23일부터 원주 청소년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원주시가 또 지원하는 축제인데요. 오늘 그 준비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이 청소년 축제인데 열흘 남았습니다. 올해 20번째를 맞이한다고요? 네, 청소년 축제는 지난 2003년 시작했는데요. 원주 대표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와 원주 YMCA 주관으로 올해 벌써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무대의 장이자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어가면서 자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 축제인데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청축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불리면서 청소년들의 큰 인기와 관심을 얻는 대표 축제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원주관 내 많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이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대표 밴드 동아리와 댄스 동아리를 비롯해서 치어리딩 응원제까지 올해도 많은 팀이 청소년 축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행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 행사도 2년 만에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런 만큼 좀 많은 청소년들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을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전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과 주최 기관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축제를 운영해서 타 지역에서도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축제의 부주제를 일상에 숨을 불어넣다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청소년 축제의 매력입니다. 오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청소년 문화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찾는 게 부담인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온라인상으로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원주 청소년 수련관 김혜정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쁘고 열정적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이틀이라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이 축제를 기획하는 청소년과 실무자뿐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다정한 시선으로 넓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야 더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성을 가진 축제이니만큼 보다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매해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즐거울 것이고 또 내년의 축제는 올해보다 더 값진 축제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 따뜻한 관심으로 축제장과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 기획 또 준비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 이 점이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번 축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원주 청소년 축제는 1회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하는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가 축제의 기획부터 홍보, 모집, 진행까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전통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축제인 청소년 축제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부터 40명의 원주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꾸려진 청소년 축제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축제 기획부터 홍보, 진행을 맡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댄스제와 응원제, 밴드 페스티벌까지 메인 무대에 많은 팀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청소년 축제의 꽃인 이 화려한 무대 행사 외에도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30개 부스가 운영되고 관객 참여 게임이 진행됩니다. 귀신의 집과 보물찾기를 비롯해서 축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풍부한 즐길거리가 진행되는데요. 직접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황예희 청소년축제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하는 거다 보니 청소년들도 저희들도 같이 기대하고 있는 점이 큰 것 같아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했던 댄스제나 응원제 같은 거는 그대로 더 보완할 수 있는 점 보완해서 하고 추가로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점들에 재밌게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또 함께 참여하시는 콘테스트도 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들도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29일 토요일 청소년 축제에서는 뉴 레트로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레트로 컨셉인데요. 20년 전 인기 가수인 SG 워너비와 신화, 이효리, 임창정이나 트로트곡 중 노래 한 곡을 선정하고요. 커버 노래를 부르거나 커버 댄스를 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팀당 최대 12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 소정의 추상금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원주 시민들이 청소년 축제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달이죠. 영월군에서 문화예술 사업 일환으로 동네방네 기자단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월 지역의 곳곳을 찍은 사진 전시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 또 공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동네방네 기자단 오늘 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동강예술기획단의 송이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달 19일이군요. 네. 예, 영월군에서 이색 사진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자,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이 동네방네 기자단 스마트폰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월 지역의 곳곳을 찍은 사진이 전시된다는 것인데 먼저 좀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네. 동백만의 기자단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을 스스로 찍은 사진이고요. 네. 또 우리의 고향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요. 이 네.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영월 덕포 도시재생센터 야외 공연장인데요. 6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 그날은 또 5일장도 열립니다. 네, 하루만 열리는 겁니까? 네네. 그래요. 지금 전시회는 좀 며칠 좀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 잘 맞추셔야 되겠네요. 예. 네네네. 그러면 이 사진 전시회 우리 네. 어르신들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또 어떤 작품들이 이번에 또 전시가 주로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네방네 기자단이 참여하시고요. 네. 우리 고장의 전경을 또 찍고 삶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시하는 그런 공연과 사진 전시회입니다. 예. 이 동네방네 기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우리 나이 들은 어르신들과 네. 또 동네에서 이렇게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몇 분 정도 네. 함께하고 계시죠? 한 2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중에서 좀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7, 80대 정도가 많으세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이분들 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출품을 하신 건데 네. 주로 어떠한 테마, 어떠한 주제로 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이 살으셨던 그런 경험담을 네. 그 생활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 몇 점 정도가 선보이는 거죠? 한 7, 80점 정도가 그 전시장에 걸릴 겁니다. 그럼 한 분당 한 3점에서 4점 정도 네, 이번에 네, 출품을 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시각으로 우리 또 생활 현장 좀 어떻게 담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는데 뭐 사진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행사도 함께 또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진 전시와 함께 이번 공연은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한복사랑 음악회라고요, 네. 패션쇼까지 공연을 합니다. 네. 한복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그런 쇼인데요. 영월에서는 아주 보지 못했던 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영월 지역 가수들을 초대해서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영월의 동강예술단이 출연합니다. 네, 동강예술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우리 한국가수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예.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19일이 또 영월 장날이고요.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이 전시회도 관람하시고 또 이제 장도 보시고 의미 있는 행사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동강예술기획단 이런 그 행사들을 좀 계속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간략하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영월의 문화 예술을 좀 널리 알리고 우리 또 문화 도시 여기 충전 영월을 좀 알리고자 서로 애쓰시는 이게 단체인데요. 예. 또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 우리 작가님들의 또 이게 따뜻한 사랑을 담아내신 이런 전시도 하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많은 응원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공연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9일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또 행사와 공연은 또 기획과 전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정말 마무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이것을 네. 즐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좀 호응도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의 호응들은 말도 못하게 아주 반응이 대박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영월의 예술 단체들이요, 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적에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공연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정말 예술의 창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동강예술기획단의 송희 단장이었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정말 시장 후보 토론회로 함께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